안녕하세요, 형님들. 스포츠를 스마트하게 분석해주는 사람, 스마트 분석입니다. 자, 내일 아침 경기죠. MLB 총 10경기, 그리고 월드컵 4경기까지 합쳐서 총 14경기 분석 준비했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띄워놓으니 한 번씩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 등급마다 혜택이 다르니 한 번씩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분석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마이애미의 선발 구스토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구스토 지난 애리조나의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런 선수가 아니죠. 워낙 또 제고의 불안이 또 있는 선수다 보니 구스터 직전 경기 또 잘 던졌으니까 오늘 경기는 또 한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일단 구스터는 워낙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없는 선수다 보니 저는 오늘 생각보다 마이애미가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좀 놓여지지 않을까. 다음으로 필라델피아의 선발 휠러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휠러 지금 필라델피아의 산체스와 같이 굉장히 잘 던지고 있는 선발이죠. 오늘 경기 휠러가 나오게 됐는데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또 좋은 모습을 직전 경기에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마이애미가 타격이 생각보다 고점인 상황이고 그다음 승률도 지금 잘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휠러가 충분히 마이애미의 타격을 조금 억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에 이번 경기는 휠러를 믿고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찍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필라델피아의 타격이 조금 기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선발에서 차이가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 그다음 마인 승까지 보는 경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입니다. 캔자시티 대 워싱턴. 캔자시티의 선발 스펜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스펜스 지난 캔자시티 이 선수 트리플 A에서 트리플 A까지 다운됐다가 오늘 선발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선수 막 많은 이닝을 던져줄 순 없어요. 이 선수는 구원 투수다 보니 이 선수가 좀 많은 이닝을 던지는 건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3이닝 길어봤자 4이닝에 내려갈 것 같아요. 즉 캔자시티의 불펜 문제가 오늘 경기 한 번 더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스펜스 또한 트리플 A에 내려가기 전에 4이닝 6실점을 좀 꼬라박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얼만큼 제구와 구위가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워싱턴. 워싱턴의 선발 알바레즈가 선발로 등판 예정이에요. 알바레즈 지난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4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이때 근데 세부 내용만 본다면 안타 5개, 본인의 5개를 기록하는 등 좀 꾸역꾸역 막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스펜스 또한 조금 많이 부족하고 알바레즈 또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이번 경기는 오바가 가장 속 편한 선택지이지 않을까. 지금 선발만 봤을 때는 알바레즈가 좀 더 좋긴 하지만 알바레즈 또한 많은 이닝은 소화할 수 없는 선수긴 하거든요. 반면 스펜스 또한 그렇죠.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캔자시티와 같이 워싱턴도 불펜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오바정만 보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속 편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뉴욕 매츠 대 신시내티. 뉴욕 매츠의 선발 마이어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마이어스. 마이어스는 트리플 A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오늘 선발로 나오게 되었어요. 전 마이어스를 조금 믿기에는 이 선수가 막 그렇게 솔직히 신뢰는 가지 않거든요. 저는 이 선수를 믿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번 경기 생각보다 불펜이 빨리 가동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 전 차라리 이번 경기 마이어스보다는 뉴욕 매치의 불펜을 좀 더 믿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신시내티의 선발 번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번스 지난 샌디에고의 경기에서 5.1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지금 번스는 계속해서 실점을 2실점 혹은 3실점으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충분히 믿음직스러운 선발이죠. 번스가 오늘 몇 이닝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신시내티의 불펜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아무리 번스가 잘 던진다라고 한들 솔직히 승패를 짓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점까지 생각해 본다면 선발에서 앞선 신시내티지만
저는 불펜의 불안감은 신시내티가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이번 경기는 그냥 오늘 뉴욕 매치의 불펜, 그 다음에 신시내티의 번스를 믿고 언더를 찍는 게 가장 속 편한, 그 다음에 가장 현명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입니다. 샌디에고 대 세인트루이스. 샌디에고의 선발, 지올리터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4이닝 2실점으로 좋지 못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올리터의 문제점은 피안타의 문제점도 있지만 보이넷이 너무나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닝당 1개 골의 보이넷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선 무려 5개의 보넷을 기록하는 등 제고의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홈런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샌디에고의 지올리터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메이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6매 초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지금 메이의 투구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메이는 계속해서 안타, 보이넷을 좀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메이를 이번 시즌 믿지 않았는데 오늘만큼은 상대인 지올리터, 그 다음에 상대의 타격과의 조금 차이가 워낙 명확한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지금 샌디에고의 지올리터보다 세인트루이스의 메이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양팀의 빠따에서 차이도 세인트루이스가 훨씬 더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불펜이 앞선 샌디에고보다는 타격, 그다음 선발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세인트루이스가 훨씬 더 유리한 경우를 조금 가져갈 것 같네요. 저는 세인트루이스 승쪽 보는 경기이고 오늘만은 그래도 오바쪽 보도록 할게요. 메이도 원래 무실점하는 선수는 아니고 한 6이닝 2, 3실점 싸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인트루이스 승 그다음 오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대 텍사스. 미네소타의 선발 마이크 파라데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이 선수 지난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3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는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생각보다 좀 고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텍사스의 타격이 생각보다 평균 이상을 계속해서 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만약에 5이닝 정도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충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선수가 한 3이닝 정도 때 털리면서 내려간다고 보기에 저는 오늘 미네소타의 불펜의 불안감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다음으로 텍사스의 선발 고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직전 경기, 직전 캔자시티와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안타와 보이넷이 안타 8개, 보이넷 3개를 기록하는 등 제고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 미네소타의 타격이 여전히 좀 뜨거운 상태죠. 그런 점까지 생각해 본다면 고어도 확실하게 신뢰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이번 경기는 지금 파레데스가 몇 이닝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 코어 또한 재고의 불안이 요즘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타격이 조금 불붙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전 이번 경기는 요거 제가 안 바꿔놨네요. 이거 선발 타격 둘 다 비슷합니다. 전 이번 경기는 오바를 먼저 보고 그다음 텍사스 승 쪽으로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고어는 이렇게 못 믿을 때도 잘 던지는 선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실점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일단 양팀의 타격이 뜨거워서 오버부터 먼저 보고 하지만 만약에 승패를 본다면 텍사스가 지금 타격 사이클 그다음 고어에 그다음에 호투를 조금이라도 기대할 만한 하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면 텍사스 승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오버부터 보고 텍사스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입니다. 콜로라도 대 시카고 컵스. 콜로라도의 선발 로렌젠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로렌젠 지난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직전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저는 좀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다음으로 시카고 컵스의 선발 이마나가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제구가 돌아왔습니다. 이마나가의 반등이 직전 경기 일어났는데 오늘 경기도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요. 또 콜라도와의 경기이죠. 전 오늘 경기 만약에 승패로 간다면 전 시카고 컵스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시카고 컵스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지만
오늘 경기 콜라도의 상대로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격은 솔직히 비슷하거든요. 지금 콜라도가 오클랜드 상대로 빠따가 좀 많이 터졌긴 했지만 거기는 워낙 구장이 좀 홈런이 많이 나오고 타격에서 유리한 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득점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시카컵스의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 빠따가 다시 죽는다고 봅니다. 전 타격은 비슷한 양팀, 선발에서 우위가 갈라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 시카고스 승쪽 보는 경기입니다. 근데 어느 발을 본다면 오바가 훨씬 낫긴 하겠죠. 콜라도도 직전 경기에 빠따를 본다면 어느 정도 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죠. 막 19점, 막 17점. 하지만 시카컵스도 홈에서는 좀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저는 시카컵스 승쪽 보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 디트로이트의 선발, 멜튼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멜튼은 나쁘지 않은 선수긴 하죠. 지난 미네소타의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긴 했지만 미네소타 타격이 좀 뜨거웠다는 점에서 충분히 직장 경기에서 아쉬운 점은 뭐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휴스턴의 선발. 이게 형님들 브라운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한 차례 좀 더 던지는 걸 보고 다시 선발로 내세울 것 같아요. 지금 브라운은 아니고요. 덩카이웨이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덩카이웨이 지난 성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덩카이웨이는 지난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4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실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덩카이웨이면 충분히 실점을 억제할 수 있는 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였다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득점폭이.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 이번 경기는 저득점 사이드로 먼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멜튼도 오늘 경기 휴선 상대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 덩카이웨이도 오늘 디트로이트 타격 상대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이번 경기는 언더부터 보는 경기이고 그다음에 승패를 본 다음에 휴선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디트로이트 타격 폼이 저희가 봤던 초반의 디트로이트의 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전 휴선 승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이거 브라운 적어놓은 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덩카이 웨이고 브라운은 아마 한 번 더 던지는 거 보고 다시 선발로 복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운 나오면 또 한번 휴선 쪽으로 한 번 더 제대로 봐야겠죠. 워낙 잘하는 선수니. 다음 경기입니다. 피츠버그 대 오클랜드. 피츠버그의 선발, 존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자, 다스와의 경기에서 4이닝 2실점으로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오늘 경기 또한 재고의 불안이 좀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전 존스를 믿기보다는 피츠버그의 타격을 좀 더 믿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클랜드의 선발, 기니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자,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5.2이닝 5실점으로 불안한 모습 보여줬긴 했어요. 오늘 경기 호투할 가능성이 좀 존재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직전 경기의 후유증이 얼만큼 이뤄질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선발만 본다면 그래도 저는 긴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긴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은 굉장히 압도적이었었거든요. 반면 존스의 피칭 내역은 워낙 기복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긴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전 타격이 좋은 피츠버그가 지금 선발에서 싸움 때문에 오클랜드에게 패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전 이번 경기는 긴을 믿고 오클랜드 승쪽 보는 경기고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존스가 털리면 다점이 날 수도 있고 만약 존스가 안 털린다면 저점 사이드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클랜드 사이드로만 보는 게 속 편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입니다. 에인절스 대 애리조나. 에인절스의 선발, 우리냐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자,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긴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냐 또한 계속해서 안타를 좀 맞고 보넷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고의 불안이 좀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좀 조심해야 되는 지금 구간에 좀 온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 애리조나의 선발, 네이슨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자, 마이애미와 경기에서 4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긴 했거든요. 하지만 넬슨 또한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선수인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반등할 때가 됐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에인절스가 워낙 타격에서의 폼이 생각보다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지금 넬슨이 오늘 경기에서 반등은 실패할 거라고 보고 지금 타격 사이클도 애리조나가 훨씬 더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기는 선발에서의 우위, 그다음 타격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애리조나 에인절스가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이번 경기는 에인절스 승, 에인절스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형님들 에인절스가 역배거든요. 역배인데 저는 솔직히 정배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역배면 그냥 역배 프렌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속 편한 선택지일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템파베이 대 다저스. 템파베이의 선발. 말시네즈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지금 말시네즈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템파베이의 불펜과 그다음 타격 사이클이 문제긴 하거든요. 지금 타격은 계속해서 죽고 있고 반면 불펜은 계속해서 실점을 조금씩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시네즈가 초반에는 그래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가 조금 문제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 다스의 선발. 라우어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5.2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라우어 계속해서 다저스에 온 다음에는 실점도 억제해주고 있고 꾸역꾸역 잘 맞고 있습니다. 전 오늘 라우어 호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는 전 양팀의 선발에서의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할 것 같고 물론 마이닝을 던질 수 있는 말티네즈가 선발에서는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타격에서는 다이스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솔직히 승패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결국 타격에서 말티네즈가 털리는지 안 그러면 말티네즈의 구위와 재구로 인해서 다저스가 압도당하든지 둘 중에 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이번 경기 언더가 가장 낫지 않을까. 전 이번 경기 언더를 보는데 풀커트 언더보다는 전반 언더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면 결국 이번 경기 선발에서의 후위로 경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르시네즈가 제가 봤을 때 한 5이닝까지는 던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반면 라우 또한 4이닝? 4.2이닝을 던져줄 것 같고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 5이닝 전반 언더는 생각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풀코 언더보다는 그냥 전반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풀코 언더는 양팀의 불펜 때문에 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월드컵이죠. 월드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인 대 카보베르데. 자, 스페인은 높은 점유율, 압도적인 중원과 좌우 공격의 다양성으로 이번 경기 압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중원에서의 페드리, 그 다음에 로드리, 그 다음 바비안 루이스가 충분히 미드필더의 다양성, 그 다음에 중원에서의 싸움을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양쪽이죠. 이번 경기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양쪽에 윙인 야말, 그 다음에 윌리엄스는 나중에 후반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양팀의 공격에서의 우위를 벌려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언제 출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후반에 출전하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야마가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 그다음 드리블로 한 방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수준이 다른 경기가 스페인 경기 이 경기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이번 경기 생각보다 차원이 다른 스케일의 경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보베르데를 본다면 이 선수들은 수비 후 역습을 좀 우선시하는 경기를 치를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은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경기를 치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많이 너나 더 심하게 밀리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전 수비 후 역습이 통할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의 지금 수비수들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중원에서의 싸움 본다면 전 스페인이 그냥 방코트 싸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보베르데의 공격진 라인들을 보면 저는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전 스페인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는 시원하게 스페인이 압도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스페인 승, 그다음 스페인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는 스페인이 완전히 가두리 양식으로 한다면 3대 0, 5대 0으로도 막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어가는 패스하고 그냥 스페인 승, 스페인 마인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벨기에 대 이집트. 벨기에. 벨기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벨기에는 이번에 전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무리 지금 황금 세대가 지났다라고 한들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먼저 선수들을 살펴본다면 일단 미들필더 더브라이 위너 덕배가 있고 그 다음에 맨체스티의 도쿠 그 다음에 양날개의 트로사르 틸레만스 막 많거든요. 지금 벨기에를 못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경기에선 충분히 저는 벨기에가 공격적인 모습에선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수비 라인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쿠르투아가 충분히 아쉬운 수비를 잘 커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는 벨기에의 공격이 눈에 띄게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이집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집트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으로 이번 경기 나오게 되는데 이집트의 전술 또한 수비 후 역습을 아마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 벨기에가 또 강팀이긴 하지만 황금 세대, 아까 말했던 황금 세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집트도 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로 살라의 한 방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마르무시 또한 있죠. 지금 양 팀의 공격에서의 조금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벨기에보다는 이집트가 훨씬 더 수비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 방도 약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좀 그런 점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번 경기는 벨기에가 충분히 경기를 이길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집트 또한 결국 이번 경기 무승부를 하든 안 그러면 세트피스를 노리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수비만 하든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거든요. 답답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이번 경기는 벨기에 승은 보지만 햄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전 언더를 조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경기 전 이집트가 그냥 완전 점유율을 7대 3으로 가져가는 등 계속해서 수비 위주로 할 것 같기 때문에 전 이번 경기에 일단 언더를 먼저 보고 그다음 벨기에 승, 그다음 햄무 이렇게 순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 우루과이.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를 살펴본다면 이 선수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즉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막 솔직히 리그에서의 전력 차이는 좀 많이 난다라고 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에서의 전술은 좀 뛰어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조금 수비를 두 줄 수비를 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빠른 측면 전환 그다음에 높은 수비 라인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술상 생각보다 득점은 좀 실점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루과이를 살펴본다면 우루과이는 강한 전방 압박 그다음 빠른 공수 전환을 필두로 저는 충분히 공격적에게 우루과이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우루과이의 조금 강점은 수비 쪽에도 있죠. 수비보다는 미드필더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 발베르데, 우가르테, 충분히 벤탄쿠르, 충분히 생각보다 강력하죠. 물론 다윈 누네즈가 얼만큼 골을 잘 받아먹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수비 라인 또한 저는 우루과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이번 경기는 일단은 우루과이 승을 먼저 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언어바를 본다면 전 오바 쪽을 언더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우루과이가 공격을 좀 많이 넣을 것 같고 밤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결국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에 한 골은 넣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우루과이 승 우선 그 다음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 마지막 경기죠. 이란 대 뉴질랜드. 자, 이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을 살펴보면 이 선수들은 그냥 수비 밸런스, 즉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란 또한 수비 후 역습을 좀 즐겨 하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골을 먼저 넣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의 그 장점이 있죠. 이란 팀들만의 장점. 저희는 장점이라 생각 안 하긴 하지만 골을 넣으면 진흙탕 싸움, 즉 침대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전 이란한테 과연 얼만큼
수비를 잘할 것인지가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 전 이란이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을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보긴 합니다. 지금 타레미가 충분히 실점에서는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뉴질랜드가 피지컬적으로 충분히 수비 밸런스를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란이 오늘 생각보다 답답한 경기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질랜드를 살펴본다면, 뉴질랜드는 지금 미국, 그 다음에 호주, 호주 리그 이런 선수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 크리스 우드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메딕 이런 선수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방이 있다라는 점. 뉴질랜드는 크리스 우드라는 한 방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강력한 세트피스의 우위, 그 다음 신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저는 이란이 정배를 받았는데 이란 정배보다는 뉴질랜드의 역배가 좀 더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 뉴질랜드 또한 수비를 우선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 저득점 양상이 먼저 예상이 들고, 그 다음에 승패를 본다면 무승부, 그 다음 뉴질랜드 프랜승이 맞지 않을까. 지금 이란의 공격 한 방 때문에 이렇게 정배를 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월드컵에서의 그 반짝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를 줬는데, 저는 그거는 오늘 경기, 즉 내일 경기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의 세트피스, 날각 한 방으로, 즉 체코와 비슷하게 그런 경기가 양상이 되거든요. 저희 대표팀은 이강인의 장의성, 그 다음에 오영규, 그 다음에 황인범의 활동량, 그 다음 패스 길이 굉장히 열려 있어서 역전이 가능한 거지. 지금 뉴질랜드 같은 이런 피지컬적인 선수들, 그 다음 반면 이란은 꾸역꾸역 계속해서 야삽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이랑 전혀 다른 질의 선수들입니다. 즉 저는 뉴질랜드가 체코전과 같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조금 들어눕기만 한다면 충분히 무승부, 그 다음에 프랜승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무승부, 뉴질랜드 프랜, 그 다음 언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저 이렇게 총 14경기 월드컵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추천 경기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경기는, 잠시만요. 오늘 추천 경기는, 전 이 경기, 뉴질랜드 프랜 추천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뉴질랜드 프랜 1.0 프랜도 괜찮긴 한데 2.0 프랜도 불안하신 분들은 똥배당이긴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만약에 너무 불안하신 분들 계시면 2.0 프랜도 추천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댓글에 제가 멤버십 링크 띄워 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